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일명 AI 기본법이 지난 22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인공지능에 관한 포괄적 법령이 시행된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인데요. 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와 함께 이 산업계와 시민사회는 엇갈린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확보합니다. 네, 이 AI 기본법의 설계부터 시행까지 현장에서 깊이 관여해 오신 분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형준 AI 법제도센터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 22일이죠.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명 AI 기본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AI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함께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공지능 산업 발전 전략과 함께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창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영양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 그리고 고성능 인공지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인공지능 사업자의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윤리의 확산을 위한 윤리 원칙의 지정이나 인공지능 사업자 등의 자율적인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 발전부터 안전한 이용까지 정말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을 위해서 GPU의 대량 확보라든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발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산업과 경제 발전은 누가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의 수립과 추진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 확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적인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람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사람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기술과 산업 발전의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법 시행 이후에 이 산업계 중심으로 규제가 과도하다라는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들이 그런가 봅니다. 이 투명성 의무 같은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점을 부담으로 꼽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에게는 투명성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그 노력들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본법에서는 이미지나 영상 등의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게임물이라든가 웹툰 이미지들 이런 경우에는 그 적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예술 작품 등에 대해서도 투명성 의무를 일부 완화하거나 적용을 면제하는 그런 규정들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가 유예되는 1년 동안 정부도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또 투명성 의무 이행에 관한 홍보도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 가지 안전 장치도 두신 것 같은데 이 소규모 업장일수록 아무래도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요. 이 지금 1년으로 되어 있는 유예 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나 봅니다. 네,
인공지능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정부 역시 이 법률 하나로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규율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법률의 내용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1년간의 유예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1년 후에 규제가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술 발전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년의 규제 유예가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반면에 또 시민사회에서는 규제가 부족하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오나 봅니다. 특히 금지해야 할 AI 규정이 없고 이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입법 과정에서도 금지해야 할 인공지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에서도 입법 과정에서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금지해야 될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단지 그것이 인공지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금지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당연히 금지해야 될 행동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한다든가 인종이라든가 성별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의 행위를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은 다른 기술이나 상황에서도 여전히 금지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금지 행위는 인공지능 기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인공지능법에서 금지 인공지능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네, 명백하게 옳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로도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한편으로는 또 처벌 규정이 약해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분야에서 기본법에서 처벌 규정을 많이 두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도 인공지능 분야의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서 인공지능 사회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제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신생 산업에 불과하고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산업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와 벌칙을 규정한다면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기본법에서 규제보다는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점검과 인증 등 이른바 자율 규제를 통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책임이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의 경우도 손해배상제도라든가 보험제도 등 함께 발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를 위해서도 저희도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 변화와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연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네, 분명히 산업도 키워야 되고 한편으로는 좀 이용자들도 보호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발을 떼는 거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우려는 또 줄이면서 또 전 세계적인 산업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앞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기본법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학습용 데이터의 확보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관련 제도를 인공지능에 친화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산업의 성장과 또 인간의 그 안전을 함께 가야 될 과제일 겁니다. 이번 AI 기본법이 기술과 인간 사이의 균형점을 잘 찾아서 이 새로운 AI 시대의 대한민국이 법과 윤리 기준에서도 좀 새로운 기준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선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